BTV를 사용하시는 파이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캐! 오늘의 이동진 매거진 저희가 정말로 야심찬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세요. 네, 엄청납니다. 스케일 어떻습니까? 네, 이번 기획은 진짜 두 매니저님이 뼈를 갈았죠. 콘텐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냥 뭐 의식의 네. 흐름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점을 매길 수 있는 사이트들이 온라인에 꽤 많은데 그런 국내외의 대표적인 사이트들을 골라서 과연 그 최고의 평점을 받은 작품이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 한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모르시는 작품은 또 이렇게 소개받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옛날 같았으면 뭐 DVD나 비디오도 있겠지만 네네. 주로 극장 중심으로 리뷰를 형성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집집마다 IPTV 다 있고 그렇습니다. 뭐 OTT도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의 폭을 네. 좁혀주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영화들을 소개받으시고 또 저 영화 보고 싶다면 또 보시라고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영화를 추천드리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그릇들을 바꾸고 형식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튼토마토닷컴이라고 보통 네, 말하는 썩터죠? 네, 썩은토마토닷컴인데요. 아마 이 로튼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다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썩토 지수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사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영화를 어떤 리뷰어나 혹은 어떤 그 매체를 갖고 있는 뭐 평론가나 기자들이 평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평을 쓰면은 그 평을 쓴 걸 보고 이게 호평인지 아니면 악평인지 점수가 아니라 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나누도록 돼 있죠. 쉽게 얘기하면 추천이냐 비추천이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수많은 사이트가 예를 들면 100군데 정도의 리뷰어나 혹은 기자나 평론가들이 평된 걸 쭉 보고 나서 그중에 뭐 예를 들어서 55명이 호평에 해당한다. 45명은 비호평에 해당한다. 악평에 해당한다. 이러면 지수가 55%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뭔가 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94%다라고 얘기한다면 100명 중에 네. 24명이 그러면 누가 봐도 재밌을 확률을 훌륭한 영화일 확률이 높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이트의 결정적인 단점은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두 학생이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한 학생은 성적이 예를 들면 평균 80점인데 전부 다 80점이야. 수학도 80점, 국어도 80점 이렇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만약에 과목별로 석토지수 이런 걸 나게 되면은 100%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전부 다 다 평균 걸로. 이상이니까.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100점, 99점, 98점, 99점 하는데 두 과목이 45점, 뭐 48점 이렇게 맞았다고 쳐보세요. 그럼 두 영화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전자가 훌륭한 영화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는 영화 있잖아요. 누구는 막 정말 열광적으로 좋아하는데 누군가는 그 영화를 굉장히 증오하는 영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화사에 남는 걸작 중엔 그런 영화도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호평을 많이 받는 그렇습니다. 영화가 그러니까 약간 아카데미도 현재가 그러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그냥 괜찮네라고 한다면 최상의 영화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이 사이트의 특색 같은 것을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정도고요. 모집단의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공신력이 높아진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튼토마토에서는 사실은 카운트를 하는 대상자의 수를 꽤 많이 늘려요. 사실은 카운트를 하는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네. 매체에서 비평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리뷰어로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좀 늘리려고 하거든요. 저한테도 온 적이 있어요. 수락하신 거예요? 아니 하지 않았죠. 저는 그냥 하는 일 안 하거든요. 근데 또 로튼토마토닷컴 자체를 저는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건 여러 가지 유용한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파일을 키우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리뷰의 수준들이 굉장히 높지는 않아요. 전문가로서의 검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유명하다는 자체가 그만큼 강력한 어떤 그런 지표가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사실이고요. 저도 가끔 로튼토마토닷컴에 들어가거든요. 요즘은 평점도 표기가 되죠.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 것은 이 썩토 지수라고 하는 토마토 지수를 더 많이 보죠. 맞아요. 특히 해외 영화들 네. 시사회 한번 하면은 네. 이거부터 찾아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찾아봐서 이 영화 별론가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소리야? 영화 엄청 좋은데?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았고요. 반대로 와, 영화 죽이나 보다 했는데 이 지수를 보고 나중에 직접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제 경우에는 그냥 아주 최소한의 참고만 하는 걸로 가끔 들어가보는 정도이고요. 1위가 굉장히 신선하네요. 어느 날 밤에 생긴 일인데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할리우드 고전 중에 고전인데 또 요게 또 제가 사인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또 이렇게 들이밀고 수집품을 자랑하잖아요. 거의 뭐 85년 전 영화를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이 이게 이제 어느 날 밤에 생긴 일인데 권해드리고 싶어요. 1934년도 영화면 진짜 거의 10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봐도 재밌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원조격이네요.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스크루볼 코미디라고 하는데 30년대가 되면 사실은 토키 영화 시대, 그러니까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간 지 한 7년, 8년 이 정도 되는 시기예요. 그럴 때 나왔던 굉장히 큰 히트작인데 당시 최고의 스타인 클라크 게이블, 그 다음에 상대역이었던 클로드 콜베르인데 이 클로드 콜베르에 사인이 되어 있는, 제가 이 영화를 워낙 좋아해서
수집했고요. 와. 네. 모던 타임스 같은 영화 뭐 잘 아시죠? 그렇죠. 뭐 찰리 찰리 채플린. 채플린의 유명한 작품. 주로 여기 쭉 보니까 양분되는 것 같아요. 최고의 탑 20가. 하나는 1930년대에서 50년대까지 보통 고전 할리우드의 전성기라고 전성기. 말하는 그 전성기의 작품들이 있고요. 누구나 공인하는. 네. 나머지는 최근 5년 사이에 나온 의외의 영화들. 최근 5년 사이 영화가 굉장히 정말 많아요. 많네요. 그래서 네. 오히려 약간 공신력이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약간 인플레이션이. 예, 70년대에서 대략 한 2000년대 초반 이때까지 영화들은 거의 들어있지 않아서 네. 어쨌건 그런 걸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정도인데요. 세 번째가 바로 3등이 이제 블랙팬서인데 좀 의외예요. 블랙팬서가 미국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죠. 이 영화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확고한 위치에 오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블랙팬서가 괜찮은 영화냐? 저는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하다라고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마블 영화 중에서 블랙팬서보다 뛰어난 영화가 5편에서 10편은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약간 독특한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인 이유도 메시지. 있고 네. 실제로 또 블랙팬서가 또 그렇다고 안 좋고 못 만든 영화냐? 그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썩토 지수라는 기준으로 한다면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블랙팬서가 좋다고 할 것이고 저 역시 만약에 호냐 불호냐면 호 쪽일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건 3위는 의외의 결과로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4위의 시민 케인, 5위의 오즈의 마법사라든지 8위의 카사블랑카라든지 네. 이런 영화들, 그 다음에 여기 대부원이라든지 이브의 모든 것 같은 영화는 그냥 공인된 걸작들이에요. 할리우드 전성기에 나온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대부원은 이제 70년대에 나온 영화이지만 네. 기생충. 네. 전체를 보니까 지금 미국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영화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기생충밖에 없잖아요. 아시아 영화로도 하나밖에 없을 뿐더러 사실상 미국 영화 바깥의 영화로는 유일하게 지금 들어간 게 기생충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기생충이 국제영화계에서 차지하는 확고한 위치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나 혹은 이것도 굉장히 순위가 높아 보이네요. 저는 물론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나이브스 아웃이나 같은 작품들이 눈에 띄고요. 상대적으로 어떤 그런 그 주제적인 측면도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블랙팬서나 조던 필이 만든 어스나 또 있어요. 여기 15위에 네, Get Out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블랙클랜스맨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인종 문제를 굉장히 사회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영화들이 굉장히 순위가 높다는 점도 사이트가 미국 사이트니까 그런 어떤 특징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미션 임파서블도 이런 것도 재밌어요. 최고가 뭐냐 이것도 사람마다 갈리거든요. 저는 3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이라고 생각하고 로그네이션도 굉장히 훌륭하고 폴아웃도 훌륭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폴아웃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토이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1이 최고라고 하고 3. 저처럼 3가 최고라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선 또 특이하게 4가 최고라는 거죠. 4도 물론 훌륭한 영화예요. 이런 식으로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도 이제는 거의 나온 지 지금 6년밖에 안 됐지만 어떤 확고한 그런 위치로 가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이 영화의 위치는 한 1, 20년이 지나도 비슷한 위치일 것 같은 생각이 분명히 들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도 특이한 결과가 많이 보이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 전문가 평가 위주의 사이트라고 하지만 네. 뭔가 대중성도 겸비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 CGV에도 네. 로튼 토마토랑 비슷한 골든에그 지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있죠. 뭐 그래서 골든에그가 깨졌나 안 깨졌나 이런 거. 맞아요. 70%가 넘어가면은 네. 이제 골든에그고 네. 그 밑으로는 이제 프라이드 에그, 깨진 네. 에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 레터박스입니다. 유저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영화광들이 많이 평점을 매기고 있는 그런 뉴질랜드 사이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기생충이 네. 1등이에요. 영화 역사상 모든 영화를 다루고 있고 국내 그러니까요. 사이트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어떤 위상 이런 한 지표를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등까지 엄청난 기생충이 아니면 1등 아니에요. 커맨시인데 이 영화 소련 영화거든요. 벨라루스 대학살. 네, 맞아요.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실제로 이제 독일 군들이 독소 전쟁 과정에서 굉장히 끔찍한 일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소련군도 물론 그랬겠지만 이 영화는 그런 어떤 독일군에 의한 그 소련 국민들을 학살했던 어떤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전쟁 영화인데 보통 반전 영화 할 때 되게 많이 떠올리는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영화고요. 그래서 이 커맨시를 보면 소년병,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의 눈으로 본 전쟁의 참상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강렬하고 또 영화를 보시고 나면 라스트 씬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히틀러의 초상화를 향해서 총을 난사하는 건데 과거로 가면서 어떤 장면에서 딱 끝나게 되는데 굉장히 강렬한 본지가 30년이 됐는데 지금 봐도 아마 좋을 것 같고요. 커맨시도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보라고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은 관객들 좋아하시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도 탈초. 네, 최근 영화인데
16위까지 올라가 있네. 들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 탑 20를 통해서 지금 처음 봤거든요. 이 사이트의 어떤 특징 같은 것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없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고요. 개성이 역사상. 있네요. 네. 그리고 아시아 영화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일본 영화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만 영화도 있고요. 요즘 아시아 영화만 하더라도 기생충, 하라키리가 있죠. 7인의 사무라이 있죠. 생바치히로 행방불명, 천국과 지옥, 하나 그리고 둘. 이게 다 아시아 영화들이거든요. 아, 그 에드워드 양 감독님. 네, 네. 에드워드 양의 하나 그리고 둘이라든지 네.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도 에드워드 양의 영화죠. 네, 두 개네요. 보통 일본 영화 고전기 3거장 이러면 보통 시네필들이 숭앙하는 그런 세 명의 감독이 있거든요. 실제로 굉장한 감독들이고 바로 구로사와 아키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즈 야스지로가 있고 또 한 명은 이제 미조구치 겐지라는 감독입니다. 근데 이 세 명이 워낙 신성시되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또 다른 훌륭한 감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감독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경시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라키리를 만들기도 하고 지금 세 개네요, 실제로. 하라키리 있죠. 인간의 조건이 2, 3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다 같은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영화 3편이나 20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아시아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에드워드 네. 양도 지금 2편이 영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 하라키리도 추천드리고 싶은데 아마 보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하라키리가 우리말로 할복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라이 영화들이 국제 영화계에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죠. 7인의 사무라이도 마찬가지인데 할복이라는 영화지만 사실 영화를 보면 굉장히 사무라이들의 명예를 숭상하는 것 같은 사무라이 문화, 사무라이 전통 같은 것이 사실은 얼마나 허위가 있는 것인가를 공격하는 그런 사극이고요. 사실 굉장히 뛰어난 영화입니다. 하라키리. 그런 면에서도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좋겠고요. 7인의 사무라이는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겠죠. 뭐 주제적인 측면은 다르겠습니다만 인간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똑같이 고바야시 마사키 자체가 평생의 테마가 그런 어떤 휴머니즘적인 측면인데 소설이 원래 굉장히 유명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인간의 조건이 집집마다 꽂혀있는 집들이 많았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봤고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만주를 무대로 한 그런 어떤 전쟁 소설, 전쟁 영화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기 싫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반전 메시지를 갖고 있고요. 일본군들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렬한 사회적인 메시지를 가진 괜찮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인간의 조건이나 하라키리 같은 그런 작품들이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순위가 높다는 게 저한테도 좀 놀랍게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못 본 유일한 작품은 녹스윌이라는 작품 좀 못 봤어요. 네,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네, 브라질의 코미디 영화인데 종교 풍자극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브라질의 빈부격차가 크잖아요. 그런 것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묘사하는 작품으로 유명한 것 같고요. 이 천국과 지옥도 구로사와 아키라입니다. 구로사와 아키라는 보통 시대극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천국과 지옥은 현대극인데 이게 유괴 얘기거든요. 유괴하는 그 장면들이 이제 열차에서 펼쳐지는 장면 보면 정말 굉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로사와 아키라의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이나 하나 그리고 둘은 많이들 아실 거고 국내에서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요. 네, 오점 주신 영화들. 네네네. 저도 굉장히 뛰어난 걸작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미국 영화들은 다 우리가 아는 영화들이죠. 쇼생크 탈출이나 대부 일리나. 재밌는 것은 어떤 사이트를 봐도 이 순서가 항상 거의 같이 있는데 뒤집힌 건 본 적이 없어요. 대부위가 없었죠, 아까는. 없었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도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크나이트는 이런 고전의 대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좋은 친구들은 바로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마틴 스콜세지라는 거장 중에 거장. 70년대부터 한 90년대 초반까지가 최전성기인데 그때 나온 걸작 중에 한 편이 바로 이 갱스터 영화 좋은 친구들입니다. 네, 약간 범죄와의 전쟁 느낌도 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끼리 약간 배신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엔딩 장면이 갱스터 영화로는 굉장히 독특해서 한번 보시면 잊지 못하실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좋은 친구들이 재밌으면 그 몇 년 뒤에 또 다른 뛰어난 갱스터 영화 중에 카지노라고 있습니다. 이 두 편 나란히 비교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계 네. 최대 영화 사이트입니다. IMDb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런 그 분야의 터줏대감 같은 사이트, 이 외국 사이트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건 IMDb예요. 자주 들어가서 보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것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실 수밖에 없었던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의 약자로 IMDb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굉장히 익숙해요. 다른 것들은 다 지금 대부분 오늘 처음 보는데 네. 이 순위는 저도 많이 찾아봤고요. 이 순위 안에서 한국 영화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지 혹은 순위가 어떻게 최근 영화들이 바뀌는지 자주 봅니다. 비교적 1년에 한두 번씩은 찾아보는데 그 순위를 저도 한 1, 2, 3, 4, 5위 정도까지는 저절로 외울 정도예요. 쇼생크 탈출이 옛날부터 1위였는데 지금까지 1위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놀랍게 여겨집니다. 쇼생크 탈출이 굉장히 좋은 영화죠. 굉장히 큰 감동이 있고 저는 이제 그 영화를 한번 다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주인공이 팀 로빈스잖아요. 네. 팀 로빈스의 시각으로 보시지 말고 모건 프리만의 시각으로 한번 보시면 저는 사실은 그 영화의 주인공이 모건 프리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영화의 주인공이 누군 줄 알 수 있는가, 그 영화에서 작가나 감독이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팁이 있다면
초반과 후반에 가서 변하는 사람이 주인공일 확률이 높아요. 음. 팀 로빈스는 안 변하는 사람이거든요, 극 중에. 네. 근데 모건 프리먼은 결정적으로 변해요. 가치관이 바뀌죠. 네, 그런 측면에서 모건 프리먼을 따라가면 영화가 달리 보이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 1, 2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1, 2, 3위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20년째, 20년 넘게 이 순위예요. 최근에 좀 꽤 많이 올라온 게 다크나이트가 4등까지 올라왔네요. 쇼생크 탈출을 점수를 준 사람이 몇 명인가 바로 직전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점수를 준 유저가 250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대한 유저들을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쉬운 것은 거의 모든 영화들이 다 미국 영화예요. 이게 뭐 미국 사이트고 또 그다음 할리우드 영화, 미국 영화가 국제 영화계에서 차지하는 압도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다른 영화들이 섞였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 IMDb의 유저들, 그러니까 헤비 유저들, 저 평점을 줄 정도로 그러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영화보다는 뜨거운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고 느슨한 영화보다는 멱살 잡는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고 굉장히 평화를 주는 영화보다는 강렬하게 우리를 뒤집어 놓는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데이비 핀처 영화가 2편이나 있네요. 파이트 네. 클럽도 있고 세븐도 있잖아요. 이런 영화들도 굉장히 둘 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지만 20연에 2개가 들어갔다는 것도 좀 놀랍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놀런 중에 최고의 평가를 받는 게 여기서는 지금 인셉션이죠. 그리고 이제 스타워즈 5인 제국의 역습이 사실 스타워즈 시리즈 중에 가장 어두운 시리즈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바로 그 유명한 그 아버지랑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예, 맞아요. 네, 그 시리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외국보다 더 좋아하는 영화가 포레스트 검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찌됐건 이 20편의 영화들은 보시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다 좋아하실 만한 그런 영화들로 빼곡하게 짜여져 있는 사실 이 IMDb 탑 100를 순서대로 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최대 다수에 합쳐진 어떤 그런 기호의 결정판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넓게 받아들여지는 게 IMDb 사이트니까 IMDb에서 이번에 한국 영화만 가지고 탑10을 한번 만들어 오셨어요. 그렇죠? 네, 250위 안에는 4개 영화가 네, 있는데요. 네. 나머지 영화들도 필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 순위 자체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1위가 기생충이라는 건 당연히 예상이 되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저런 데서는 레터박스에서는 전체 1위도 하는 영화니까 한국 영화에서 앞으로 한 편짜리 영화 어떤 때 만들어진 그런 독립적인 영화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가 기생충 이상 가는 그런 영예를 누릴 확률은 진짜 드물 것 같아요. 메시가 한 앞으로도. 번 더 나올 확률이죠, 거의. 네, 왜냐하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아도 이미 기생충이 받아버렸고 그 누린 어떤 또 이 영화의 확고한 또 뛰어난 작품성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능가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기생충은 100년이 지나도 한국 영화사를 다룰 때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영화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역사의 한순간을 보는 게 분명히 사실이고요. 네. 기생충이 이 자리에 있기 직전까지는 사실은 올드보이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요. 100위 안에 든 유일한 한국 영화였는데 오기 바로 직전에 제가 한번 몇 순위가 어떻게 되나 한번 찾아봤거든요. 기생충이 전체 IMDb 순위 중에서 30등이고요. 그 다음에 올드보이가 69등인데 제가 봤을 때 옛날에 올드보이는 보통 90몇 등 정도였는데 올드보이도 점점 세월이 갈수록 순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제적으로 본다면 한국 영화를 알리는 가장 두 유명한 영화가 기생충과 올드보이가 아닐까. 재밌는 것은 또 네. 3, 4등은 또 순서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감독님의 순서가. 네. 역시 한국 최고의 스타 감독은 두 사람이구나. 봉준호, 박찬욱 두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의 위상에 비해서 아가씨의 순위가 살인의 추억보다 더 높죠? 아가씨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에요. 살인의 추억은 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공인된 걸작이고 그런 부분에서 1, 2, 3, 4위를 볼 수 있고요. 김기덕 감독의 빈집이 들어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 있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 갖고 있는 어떤 위상 같은 것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고요. 상대적으로 이런 그 스타 감독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홍상수 감독이나 예를 들어서 이창동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순위는 리스트 안에 없어요. 본인이나 시 같은 게 있을 만도 한데.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영화들을 이런 대규모로 평점을 매기는 사이트에서는 그런 탑10, 탑20 안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뜨거운 영화들, 인열한 영화들, 멱살 네. 잡고 가는 영화들 이런 영화들이 강한 것 같고요. 여기 올라와 있는 외국 영화들도 아까 에드워드 양 같은 거는 좀 약간 예외이겠습니다만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아시아 영화들이 많고 여기도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아저씨도 그렇죠. 엽기적인 그녀도 그렇고 악마를 보았다도 그렇고 태극기가 그날 휘날리면도 약간 그렇고 어떤 영화들인가 하면 굉장히 향이 아주 강한 영화 그런 영화들을 아시아 영화로서 외국에서 좋아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어떤 영화들이 주목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콘텐츠의 바다 오션.
네, 마지막으로 외국 사이트 메타크리틱입니다. 메타크리틱은 보통 로튼 토마토랑 같이 이렇게 서로 약간 라이벌 같은 전문가 평점 사이트. 네, 그런 사이트고요. 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중에서 전문가들이 매기는 그 리뷰에 기반한 그 지수가 나오는 것은 로튼 토마토랑 메타크리틱이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매기는데 상대적으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하죠.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타크리틱이란 말 자체가 그런 어떤 전문가 사이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로튼 토마토에 비해서 메타크리틱은 이 모집단이 작습니다. 누가 리뷰를 주거나 평점을 주는가를 좀 더 엄격하게 통제하는 편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약간 편차가 큰데 상대적으로 로튼 토마토가 더 대중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메타크리틱 탑 20를 보면 당장 로튼 토마토랑 보셔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사이트의 이 취향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로튼 토마토의 사이트에는 지금 일관성이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 평론가들이 보통 미국 영화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영화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시민 케인이 1등 영화로서의 그런 네. 이미지가 크잖아요. 그렇죠. 뭐 시민 케인이나 현기증 같은 영화들이 어떤 자리에서도 대규모로 평론가들을 상대로 해서 하면 보통 시민 케인 아니면 현기증이 1등, 2등이거든요. 이런 면에서도 그런 것들하고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IMDb고 로트는 가끔 들어가고 메타크리틱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어쨌건 이 메타크리틱의 탑 20를 제가 지금 처음 보는데 느끼는 것은 압도적으로 지금 히치콕이 많아요. 3개 있어요, 10위. 그렇죠. 20위 안에 5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영화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창 있죠. 네, 현기증 있죠. 오명 오명. 있죠. 복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있죠. 사라진 여인 있죠. 5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치콕이라는 그 위대한 감독의 위상을 메타크리틱에서는 이 정도로 평가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거죠. 네. 흥미로운 것은 똑같은 히치콕을 좋아해도 히치콕의 베스트가 뭐냐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메타크리틱에서 가장 공통되는 의견은 이창이 제일 훌륭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네. 부분에서도 이창도 걸작 중에 걸작이지만 저라면 오명 아니면 현기증을 뽑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서 보는 재미들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왜냐하면 정답 같은 것은 없고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감시감과 취향이 있을 테니까 고전 작품들은 다 오를 만한 그런 작품이 올랐고요. 요즘 영화 중에서는 보이후드가 제일 높아요. 5등이 올라 있잖아요. 보이후드는 진짜 훌륭한 영화고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와 이렇게 인정받는단 말이야? 이 정도까지인 줄은 저도 몰랐고요. 어쨌건 메타크리틱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보이는 사례가 아닌가 싶고 심지어는 이제 인톨러런스 같은 작품은 지금 관객들 입장에서는 지루해서 못 보죠. 무성 영화죠? 100년도 더 됐잖아요. 무성 영화이지만 이 영화의 어떤 그 미학적인 성취는 영화사에서 너무 중요하고요. 서로 다른 어떤 4가지 시대를 나누어서 무성 영화 시대에 거의 3시간 되는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D.W. 그리피스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고가의 탄생이라고 너무 유명한 작품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만든 어떻게 보면 D.W. 그리피스의 가장 뛰어난 영화가 인톨러런스인데 이런 작품에 대해서도 이 영화가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시민 케인과 악의 손길. 악의 손길도 역시 오슨 웰스입니다. 또 잘 안 보시는 영화 중에 권해드리고 싶은 할리우드 고전기의 뛰어난 걸작은 시에라 마드레의 보석, 뭐 황금, 시에라 마드레의 황금, 뭐 보물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존 휴스턴이라는 뭐 당대 거장이 있습니다. 모든 영화를 진짜 장르별로 다 잘 만드는 그 사람 영화 중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을 만한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고요. 요즘 영화로는 약간 There Will Be Blood 같은 느낌이 좀 나는 그 영화를 생각하시면 조금 비슷할 수 있는 그런 고전기에 굉장히 뛰어난 영화입니다. 이런 작품들이 있겠네요. 피노키오가 되게 인상 깊네요. 유일하게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 작품도 뭐 디즈니의 백설공주와 함께 고전기를 대표하는 두 번째 작품이죠, 이게. 네. 이게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그 보통 오디션에서 많이 부르는 When You Wish Upon a Star라는 노래 있는데 그 노래가 이 피노키오의 주제가예요. 그런 면에서도 한번 보셔도 40년대 디즈니가 성취했던 애니메이션의 어떤 하나의 극점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사이트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네이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이버인데 탑 20인데 저 이 순위 지금 처음 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쇼킹하네요. 이 다른 우리가 본 사이트라고 굉장히 확연히 다른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쭉 봐서 느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IMDb라든지 이런 것들 해외 사이트들의 특징이 강렬한 영화 그러면서 어떤 한국 영화도 똑같은 영화라도 할지라도 매운맛 이런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소위 말하는 보편적인 감동이 살아있는 휴먼 드라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밥정, 그린북, 그 다음에 바버나움, 원더, 베일리 어게인, 아일라 다 그런 영화거든요. 클래식. 네네. 뭐 지금 다 그런 덕구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다른 사이트에는 다른 그 리스트에는 없는 영화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그때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한국 관객들은 보편적인 감동이 살아있는 뜨거우면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보고 나서 뭔가 세상에 그래도 살만한 가치를 느끼게 하는 이런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1위가 밥정이네요. 한국 영화인데 다큐멘터리예요, 심지어. 밥정 보시면 진짜 뭉클해지죠. 누구나 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어머니와 밥을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식탁에 대한 우리가 근원적인 그리움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임시호 셰프라는 분 자체가 친어머니나 그다음에 양어머니나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기억과 그리움과 안타까움 같은 걸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밥을 차려주시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밥정 같은 영화를 보시면서 싫어할 분 아무도 없을 것 같고, 누구나 다 보편적인 감동을 받는 그런 영화인데 1위까지 오를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 리스트에 들어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워서, 역시 감동적인 영화들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외국 영화 중에 제일 높은 건 그린북이고요. 인종차별 다뤘죠. 네, 가버나움 같은 작품도 국내에서 특히 인기가 있었죠. 국제적으로도 평가가 높았지만 네. 레바논 영화인데 올라 있지 않습니까? 네, 김민가. 네, 그리고 이제 독특한 것은 애니메이션 팬들이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영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디지몬 어드벤처 극장판이 뭐 많잖아요. 뭐 한 6, 7편 되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2021년이라고 하니까 아마 라스트 에볼루션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또 극장판 바이올렛 에버가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편의 영화는 제가 못 봤습니다. 어쨌건 이런 애니메이션도 순위가 굉장히 높고요. 단갈 같은 영화 좋아할 것 같아요. 심지어 굉장히 영화 좋잖아요. 또 레슬링이라는 토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제적으로 본다면 아일라는 터키 영화잖아요. 가버나움은 레바논 영화잖아요. 단갈은 인도 영화잖아요. 먼 훗날 우리는 중국 영화잖아요. 주전장은 뭐 독특하긴 하지만 일본 영화이고, 이런 식으로 그 영화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다 휴머니즘 가득한 그런 작품이고요. 네. 주전장은 사실은 주제적인 측면도 있겠죠. 이게 그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그 저널리스트에 대해서 공격하는 극우들, 그러면서 생겨나는 일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니까 국내에서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영화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영화들이죠. 쇼생크 탈출부터 시작해서 나홀로 집에 라이언 일병구하기, 월 2까지. 호불호가 갈린 영화들은 별점 테러라고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1점 주고. 네. 근데 이런 보편적인 감동을 준 영화들이 10점이 고르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먼 훗날 우리 같은 영화는 제가 알기로는 개봉도 안 한 영화 같은데, 저우동이라는 굉장히 연기 잘하는 중국 배우 있지 않습니까? 등장하는 그런 러브 스토리인데, 어찌됐건 이런 영화들까지 많이 알려진 영화라기보다는 어떤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래서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그런 휴머니즘 영화들이 아닌가? 그게 이제 탑 20의 어떤 가장 큰 흐름을 보여주지 않나, 네이버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내 사이트 두 번째, 왓챠피디아입니다. 네, 왓챠피디아 어떻게 생각하면 평점 사이트로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게 왓챠피디아가 아닌가 싶고, 또 평점을 매기는 총 표본 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이트를 지금 딱 보면서 저도 이 순위는 처음 보거든요. 하이큐. 네, 왓챠를 저는 유저이긴 하고 굉장히 네. 저한테도 공식 계정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 2위, 3위를 전부 다 하이큐가 휩쓸었는데 배구를 소재로 한 스포츠 네. 애니메이션이라고 들었습니다. 고교 배구 얘기죠. 네. 간단한 스토리만 알고 저는 사실 하이큐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원작도 유명했던 것 같고, 이 극장판도 3편이 아니죠. 이것도 한 5편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3편을 줄 세우기를 1, 2, 3위를 했는데 정말 대단한 팬덤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BTS 새 앨범 나올 때나 무슨 올해 또 드레이크 앨범 새로 나왔을 때 싹쓸이 미국에서 아니겠습니까? 줄 세우기 하잖아요. 네. 그 느낌이 드는, 네, 심지어는 다 서로 다른 해에 나온 영화들인데 어쨌건 1위, 2위, 3위를 해서 야, 진짜 팬 중에 상패는 애니메이션 팬들이다 라는 생각을 진성이죠.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극장판 프리도 있는데, 이거는 또 고교 수영 얘기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고등학교를 무대로 해서 슬램덩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스포츠와 어떤 여러 가지를 엮어서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의 압도적인 인기를. 하이큐 여기도 있네. 4편이네요. 애니메이션 10편 중에 지금 5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팬덤도 굉장히 흥미롭고 심지어는 저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요. 근데 이 5편의 애니메이션을 빼면 또 굉장히 그럴듯한, 5편이 들어가도 뭐 그럴듯하지만, 인셉션, 다크나이트, 쇼생크 탈출 같은 영화가 역시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요. 이 세 영화는 정말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대부 일대기라는 게 좀 독특한데, 이걸 독립된 작품으로 친다는 게 조금 약간 그러네요. 대부 일대기는 어떤 영화인가 하면 대부 1편, 2편, 3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그냥 시간 순서대로 재편집한 거예요. 580분짜리더라고요. 3편의 영화를 한 군데 모은 건데, 이 대부 시리즈가 예를 들면 대부 2편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아버지 어떤 로버트 드니로의 그 시칠리아에서의 이야기랑 아들인 그 알파치노의 얘기가 계속 갈마든단 말이에요. 편집을 통해서.
근데 이거를 시간 순서로 다 재편집한 거예요. 아. 순서대로 이은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 9시간을 보면 이 대부 일대기를 순서대로 쫙 보는 느낌? 근데 저는 그게 좋은 재밌는 드라마를 즐기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과거 현대를 교차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면 그런 플롯을 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이. 그런 미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네. 그걸 그냥 스토리상으로 쭉 한다는 게 저한테는 그게 글쎄 그게 옳은 일일까?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들어요. 어찌됐건 대부 일대기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1, 2, 3편이 개봉할 때 빠진 장면을 넣은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색적으로 보이는 것은 유럽 영화가 딱 두 편 들어가 있는데 둘 다 이탈리아 영화네요. 예. 인생은 인생은 아름다워 아름다워. 그리고 시네마 천국인데 이 두 편은 거의 한국 영화처럼 느껴질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억의 영화로 간직하고 있는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그런 면을 본다면 이 두 영화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영화가 아니잖아요. 보편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따뜻한 코미디거나 비극이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약간 특징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 감독 중에는 크리스토퍼 놀런이 돋보이네요. 다크나이트 있죠. 인터스텔라 있고요. 인터스텔라 있죠. 인셉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감독 영화가 3편이 들어간 유일한 케이스처럼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한국 영화는 한 편밖에 없죠. 기생충이네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면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영화들을 좋아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6개의 사이트를 알아봤습니다. 네. 못 다는 얘기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뭐 다 어떤 작품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거의 이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던 영화들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커맨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블랙 클랜스맨도 의외로 이 영화가 국내에서 제대로 개봉을 하지 못했거든요. 스파이크 리 감독의 어떤 재부상을 보여줬던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면서 굉장히 강렬한 사회 드라마이기도 하죠. 이 두 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영화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야! 키아.